하루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시간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쉬운 시간 오후 5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생방송 어서 어서옵쇼.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결혼식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하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 이렇게 준비하고 챙길 것도 많으실 텐데요. 결혼 소식이 참 좋긴 좋지만은 또 축의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축의금이 청첩장을 딱 받자마자 벌써 기쁨도 많이 올라오지만 또 절반은 부담감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의금을 얼마 정도 하는가, 흔히 말하는 국룰, 일반적인 규칙을 좀 따르는 편인데 정말 친한 어릴 적부터 하는 지인이다 네, 이럴 때는 2장 정도, 그리고 아. 최근에 좀 친해졌다 네. 1장 정도 요 정도 하는 편인데 네. 임성민 씨는 어느 정도 좀 하시는 저 편이세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렇게 막 쏘고 싶죠. 네, 이렇게 마음은 막 이렇게 100만 원씩 축하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이렇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축의금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마음이 더 중요한데 뭔가 좀 액수로 자꾸 표시되는 것 같은 그런 축의금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런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축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했더니 5만 원이 49%, 그리고 10만 원이 40%. 그래서 중간 딱 하면은 7만 9천 원? 네, 7만 이렇게 9천 원.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네. 이제 이 방송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7만 9천 원 딱 이렇게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축의금 문화 이거 늘 밝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역시 결론은 정답은 마음의 문제이다. 돈이 네. 다 마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죠. 이 또 생방송 저희 어서옵쇼를 준비하는 저희야말로 여러분들을 정말 반기는 마음, 정말 이 마음은 순수합니다. 마음은 진실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첫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생활 속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좀 시간인데요. 네. 내용을 좀 소개를 좀 드리기 전에 예. 질문을 하나 좀 다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맨날 이렇게 질문, 퀴즈 그런 거 내시는군요. 이번에는 네.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의식주 중에서 네.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묻고 저는 싶습니다. 먹는 게 최고죠. 역시 먹방이에요. 네. 아닌가요? 먹방. 그래서 요즘에 유땡땡 이런 데서는 네. 먹방 그런 분들이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네. 먹방,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1년을 길게 저희가 내다본다면요. 뭐니 뭐니 해도 살아가는 집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젊은 층에서 요즘 네, 집 네, 찾는 네. 게 좀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집이 중요한지, 집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청약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이면은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의 꿈, 이게 정말 늘 숙제로 남아 있는데 작년에 청약 경쟁률이 경기도 아파트 경우에요. 네. 5년 만에 아주 최고치를 또 갱신했대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요즘 청약이 돼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청약의 그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데 이럴 바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차라리 전원생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원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다는 부부의 사연과 함께 네. 전원생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보까지 쏙쏙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옵쇼! 쇼! 많은 이들이 꿈꾸는 내 집 마련. 하지만 어렵게 청약의 문턱을 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도 다양한 고충에 시달리는데요. 이웃 간의 불안은 물론이고 법정 문제로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그래서 최근엔 이러한 문제에 대안이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도심 외곽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엄청 들려요. 꽃이 오늘은 얼마나 폈나 그거 확인하고 뭐 그런 게 이런 아파트하고 좀 다르잖아요. 기존의 틀을 깬 차별화되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변신 중인 전원주택. 개인 맞춤 설계와 시공으로 완성되는 전원주택 주거 트렌드 지금 소개합니다.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주택 전시장까지 생겨난 요즘. 한 전원 전시장을 찾아 주거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 외에도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찾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고 한번 와봤어요. 오늘 오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확실히 굳혀졌어요. 전 세대의 방문이 잦은 주택 전시장의 경우 다양한 세대가 만족할 만한 최신 트렌드의 내부 공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가구 스타일은 물론 집주인에게 맞춘 독립적인 공간까지 조성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 보면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고요. 야외 활동이나 텃밭 가꾸기, 바베큐 파티 등 내 취미 생활을 위한 공간을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내 집을 짓기 전 미리 주택 전시장을 찾아 둘러보는 것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가족 구성원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죠? 전원주택에 대한 뜨거운 반응처럼 실제 교외에 집을 짓고 새로운 인생을 맞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두 눈이 시원해지는 너른 마당까지 있는 곳. 이 집의 주인장들도 그중 한 명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이광한 씨 부부입니다.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공사에 의뢰해서 저희 부부가 함께 지은 집입니다. 위에 있는 이 한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기다릴사, 네. 큰덕, 집헌인데요. 사덕헌. 네. 덕이 많은 자를 기다리는 집. 예, 저희 집 구경 한번 하시죠. 덕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는 광안시내 특별한 집. 1층부터 보통의 집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이 공간은 차를 마실 수 있는 접견 공간이고요. 밖에 마당에 보이는 곳이 화단과 텃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쪽 문 밖에는 차를 2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입니다. 손님 접대를 하는 1층의 다실 옆으론 차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차량도 2대나 주차가 가능한데요. 겨울에는 야외의 찬바람과 눈을 막아줘 차에 성에가 끼는 것도 방지해주는 차고. 광안 씨의 아이디어로 설계해 탄생한 공간이죠. 게다가 차고 벽면에는 액자를 전시해 밋밋할 수 있는 공간을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이 액자들은 저희 내자가 종이 접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만들어서 제가 차고에 전시한 겁니다. 아내의 작품과 광안 씨의 센스로 완성된 차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 집은 차고만큼이나 특별한 구조로 설계된 공간들이 많다는데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화이트 톤의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최소의 가구만 배치한 부부 침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커튼을 걷으면 좀 산이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하고 조그만하게 마련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계단 옆으로는 2번째 다실이 꾸며져 있는데요. 이곳은 차를 좋아하는 부부의 티타임 공간이자 아내의 작업실이죠. 이 방은 한실처럼 만들었는데 집사람이 서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째 전원 생활 중인 부부. 환갑이 넘은 나이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부부가 이 집을 지은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내자가 한 5, 6년 전에 유방암 수술하고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재활도 하는데 이 장소가 산도 가깝고 해서 좋을 것 같고 또 다니던 병원도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아파트나 우리가 여기 다세대 3층에 살았을 때요, 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거기 무슨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3층에서 살았는데 그 일로 오고서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5년 전 폐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했다는 광안 씨의 아내. 부부는 더 늦기 전에 남은 생을 자연과 가깝게 살고 싶었다는데요. 아내를 위한 집을 지은 후론 부부애도 깊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덕분에 아내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까지 할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기 살면서 오히려 부지런하다 보니까 건강도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봐야 되는 시간을 여기서 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없던 시간을 빼야 돼가지고 더 좋아졌어요.
직접 농사지은 귀한 식재료들은 3층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행복한 노후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 애처가 광한 씨가 공을 들여 만든 거실과 주방이 있는 층인데요. 흔치 않는 구조인 3층에 위치한 주방. 이 또한 아내를 위한 배려가 담겼습니다. 저희 내자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음식물 냄새 같은 거를 싫어해서 저희가 3층에다가 주방과 거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암투병으로 음식 냄새를 힘들어하던 아내를 위해 꼭대기층에 주방을 만든 광한 씨. 덕분에 부부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는데요. 건축 비용은 토지 포함해서 전체 한 11억 정도가 들었고요. 토지 구입비가 4억 6천, 나머지는 이제 건축비.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왕래하게 하는 교통 인프라가 좋고 문화 공간도 많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바로 옆이 붙어 있는 산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노후 생활하기가 좋은 것 같고 또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기도 좋은 것 같아서 이곳으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AS 접수된 게 있어갖고 네. 지나가다 제가 방문 좀 드렸어요. 아내를 위해 지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인 만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는 광한 씨. 전국의 시공사를 알아보는 발품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혹시 또 불편한 게 더 있으세요? 네, 지금은 없고 네. 또 발생되면은 네. 전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원주택 시공사를 고를 땐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첫째, 광한 씨네 집 시공을 맡은 이곳처럼 설계부터 시공,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창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택을 시공한 곳인지 살펴보는 것도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상가주택, 교회, 요양원, 또 이제 폐교를 재건축하여 학원으로 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얼마나 많은 집을 시공했느냐입니다. 시공 횟수로 기술력이 얼마나 축적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하는 대로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을 해주는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내외장재를 활용한 주택 전시장을 운영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이겠죠? 집 구석구석을 미리 볼 수 있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 수직 상승! 오, 진짜 깊고 좋은데요? 예. 오, 활용도가 진짜 좋다. 모던함과 유니크한 건축 설계는 물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까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스타일, 완전 모던 스타일. 아, 진짜 생각만 했던, 마음속에만 있었던 그 전원주택이라는 걸 직접 한번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좀 더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이제 계획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많은 이들의 로망이 담긴 전원주택. 시공 시 주의할 점도 있겠죠? 팁을 드리자면 남양에 처마 없는 데크는 피하셨으면 합니다. 지붕 없이 하루 종일 해가 드는 데크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데크도 정원의 영역이죠. 적당한 차양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데크는 쓰임새가 크고 정원 생활에 쾌적함을 줍니다. 또 집 내부의 계단 설계 시 좀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동안 수백, 수만 번을 오르내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공간에 대한 욕심으로 계단의 경사와 크기를 조금씩 줄이게 되는데 사실 가장 넉넉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단을 넉넉하게 설계한다면 실생활이 편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쉼과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집. 여러분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